땅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과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긋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주여 너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내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주여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11절 말씀 다같이 합동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날씨가 좀 더워서 옷을 좀 벗으려고 합니다. 강의니까 좀 편하게 할 것 같다 합니다. 안경도 아예 벗을까 하고 해요. 이거 볼 때 땀이 막 나니까 이제 그 60 지금 현재 우리가 67번째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67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여기 이제 21번째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 사회이해 부족이다. 사회이해 부족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28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 부분, 요 챕터 21번 항목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도 정리하느라 하고 정리를 했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1조에 대한 내용을 주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11조의 인류, 11조 인류 사회, 결국은 여기 공산이 답이라 하는 그 연결되어진 답이 어떻게 인류가 나아갈 것이냐,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11조의 인류사회, 11조를 하는 모든 인류가 지구상에, 여기 지금 아메리카가 있는데 아메리카는 안 들어갔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국가체제 안에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모든 나라가 지향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정리를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전체적인 구도는 이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공산이다, 인류의 답이 공산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해왔어요.
근데 인류의 답이 공산이라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인류의 답을 공산이라 보느냐? 어? 그래서 이게 그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18세기로 해서 나타났던 상황에 유대인들의 어떤 길드 제도, 길드 제도라는 즉 이것은 지금 길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공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21세기 2013년 현재야 우리 인류사에서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창하는 새로운 어떤 안이 아니고 이미 인류사에서 답으로서 주어졌는데 이걸 우리 인류가 모르고 지나간 거지. 그걸 2013년 되어서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사의 그런 걸음에서 공산이라는 단어를 보고 또 분명히 요거는 18세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요거는 11세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8세기 18세기 요거는 11세기 인류사에서 사회의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18세기 요거는 산업혁명 여기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니까 요때 공산이 나왔다. 산업혁명 시대에 공산이 나왔다는 건 제가 보충해서 한 거고 18세기 산업혁명은 이미 있는 내용이라 그걸 갖고 공산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답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 지금 공산 길드제도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길드제도의 힘은 뭐냐? 길드제도의 힘은 여기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가 근거됐는데 언제부터 근거돼서 그러냐? 이거는 BC 586년부터란 말이죠. 11조로 해서 힘으로 나타나는 그 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586년부터다. 더 안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5장에서 14장, 창세기 14장, 그 10 몇 절의 사이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건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 드리는 거, 그 사건이 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처음이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 이제 거기 BC 한 3000년 정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라든지 저 앞에 가는 아벨이랄까, 이들하면 그건 전 인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10의 1조라고 하는 이 개념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전 인류가 이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어지는 아브라함 사건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전에 이미 있던 이 제도라니까 이것이. 이런 거를 좀 시각을 넓혀주는 게 우리 인류에게 당장은 중국 사람한테가 지금 제일 급한 거고 우리 인류 전체에게 10의 1조라 하는 이 시각이 이거는 교회에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근거한 사람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 시대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뼈, 이렇게 딱 알맹이,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때 공산 길드제도 BC 586년,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또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공산이나 길드제도나 11조라든지 이런 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씩 억지로 지어낸 말이라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강의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교회에서 해도 아무리 목사가 했더라도 그냥 터무니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맹랑한 거예요. 하나도 뭔가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앞 시대에 이미 말을 하고 온 거고 가면 갈수록 18세기는 더 가깝고 11세기는 조금 더 멀고 그 다음엔 BC 586년 BC 6세기경이니까 더 멀잖아. 그리고 BC 20세기 같으면 뭐 아브라함 시대 가고 BC 30세기 같으면 노아 시대 앞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한 번 정도 듣는 정도는 뭐 예사롭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뭔가가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그거는 되잖아요. 내가 설령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두고두고 확인이 가능하거든. 왜냐면 있는 말이니까. 있는 말로 하고 연결해 놓은 거니까. 이런 연결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 놓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볼 때, 자, 여기서 공산이라는 것에서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것이 딱 있어갖고 우리가 중국을 보는 거예요. 중국을. 예, 눈으로. 인류들이 지금 중국을 보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공산을 보는 거지. 공산을. 근데 중국은 지금 이 공산하고 뛸래도 뛸 수 없고 손을 낳고 싶어도 이미 이거는 흔적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중국이 지금 아무리 공산이 싫다, 공산하고 우리가 관계없다라고 말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니 13억의 인구가 되는 저 큰 대륙의 중국을 누가 당장 다른 나라가 합병해서 가지고 그 역사를 중국에서 잘하는 그 동북공정처럼 동북공정인지 서북공정인지 하고 막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누가 다르게 하면 모를까? 13억에 되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을 누가 어느 나라가 감히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 이 역사 흔적을 역사를 바꾼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그거 지금 바꾸려고 막 예를 쓰는 것 같은데 동북공정을 해갖고 우리는 우리 만주 땅에 대한 그 흔적까지 지금 뭐 고구려 역사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대로 알고 지금 뭐가 급한지 그 문제보다도 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중국에 가장 손 놔도 되는 거냐? 요것이 온 인류를 위한 어떤 해답이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요. 이거는 실험을 해야 될 그런 엄청난 주제거든. 아무리 나라 인구가 많다 해서요. 이 주제가 그냥 그 나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공산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우선 이 이제 11조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미 또 우리가 이 보급하는 단체가 있어. 보급하는 조직, 단체.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였다니까. 11조를 보급시키는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보급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은 11조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공산이라는 단어를 내놓았다라면은 11조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알린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그리고 11조 때문에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11조 때문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어느냐?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거는 교회 다니는 신학자들이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11조 때문에 제일 덕을 많이 본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11조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만큼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말이죠. 교회 성장 이 원인을 교회 성장의 힘이 어디 있느냐, 교회 성장이 도대체 어쩜 되느냐, 교회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막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11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튼튼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힘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해 중에 너무 오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힘, 11조에 대한 이 고유한 이것을 누리면서도 이것이 힘인지 모르고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뭐 신방 안에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잔뜩 프로그램 열어놨는데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11조 제도하고는 한국교회 성장하고 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 이만큼 되어진 힘은 11조 제도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자세가 초기에 잡아 있었다니까. 그게 지금은 허지부지해진 거예요, 허지부지. 11조 같은 마치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돈 낸 것 가지고, 11조 한 것 가지고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병폐라니까. 11조 제도를 바로 알고 제대로 썼으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달라지고, 한국 사회가 달라지고, 남북 간의 문제가요, 분명히 해결되는 역사가 나온다니까. 그거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중국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이 욕을 해줘야 된다니까. 다른 시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11조 때문에 제일 덕을 많이 본 거냐.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무역시대, 선교시대, 그러면서 전도라고 하는 이 형태가 뭔가 형태가 드러날 때쯤 됐을 적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1조라니까. 11조. 그게 우리 한국이 일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시대 속에서 교회를 탄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 바로 11조, 교회의 11조 제도. 그런데 다른 교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할 때 이 11조 강조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로 되지만은 받아보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전략이 다 떨어지는 거지. 선교 전략이라든지 그거는 뭐 병원 지주고 우리도 병원 지주고 학교 지주는 그런 걸 받아왔지만은 교회 내부가 가지고 있던 11조 제도에 대한 힘을 말이죠. 이걸 못 나타낸 거예요. 저 지금 사실 강의할 때까지만 내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시간에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내 감각이 생겨들어서 갑자기, 왜냐면은 저한테 이미 몇 년 전부터 11조의 신비라 하는 어떤 내가 자료를 우리 교회 복도에다가 다 깔아놨죠. 5층에가 뭐 다 해놨죠. 4층에는 안 해놨는데 크게 해가지고 11조의 신비 해가지고 12의 1조는 언제 하고 12의 2조는 언제 하고 10의 3조, 그래서 10의 9조까지 가는 그것을 10의 1조 11조의 신비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그게요 제가 전도하기 전이에요. 그게 2006년도 되기 전이라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강의 한 번도 한 적은 있나요? 근데 그때는 뭐 어설프게 했겠지.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11조의 인류사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흘러가는 중에는 요것과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강의 준비해가지고 그까지 제대로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오늘은 주어진 내용만 갖고선 간단해요. 뭐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답. 답은요, 답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나무들이 중국이 그 글자니까 대나무가 지금 두 그루 올라온단 말이에요. 대나무 두 개. 이거는 답이 없는 상태. 문제 덩어리와 답이 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답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답이 없는 인류사회처럼 쭉이 쫙 올라가는 거 이 밑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한참 올라가다 위에서는 이래 만나거든. 희시인데 대나무 죽이라는 게 언제까지 청청하는 건데 이게 답이 되어진다라는 이 합하는 거 아니에요. 합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 문제가 오래 되어지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만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에요. 결국에는 문제가 있으면은
답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이 답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초등학생이 답을 보는 거하고 중학생이 답을 보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답을 보는 거고요. 또 대학교 때 답을 보는 거요. 또 그러고 사회인 돼가지고 답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놔놓고 초등학교 때 답을 푸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놔놓고 초등학교 때는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되면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작년이 하고 푸는 거 있는데 똑같은 문제라도요. 초등학교 풀었다 해서 똑똑한 것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풀리는 답은 그만한 얕은 거예요. 얕은 거. 근데 그런 것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청년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봐도 답을 알아나가는 그 폭은요. 이게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내 나이 개인의 세월하고 더불어서 이 답이라고 문제를 바라보던 그 문제하고 실제로 답을 내가 알았을 때 그 깊이, 그 어떤 힘, 그거는요, 초등학생 때 답 알아가지고 그 뭐 시험 점수 몇 점 얻는 거, 이거는 생각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냐면, 중국이 이 공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평행성 달리는, 평행성을 달리는 중국 나라와 지금 이 대나무 쪽이 지금 합해야 되는 답을 향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5,000년간 문제만 안고 있었지 답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인류사에서 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한 나라를 한 덩어리 볼 때 인류사에서 5,000년 동안 답에 대해서 고민하던 민족은요, 중국이다, 중국. 응? 답을 향해서 끝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던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에요. 응? 우리 한국도 아니에요. 한반도도요, 우리는 답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았어요. 응? 그저 우리는요, 임기응변에 가까운, 그저 상황에 맞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성이라. 응? 이 지금 나라마다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그 나라 국민성하고 분명히 같이 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형적인 조건, 기후적인 상황,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들, 이게요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 다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거. 이건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요,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독특한 나라. 요 큰 땅덩어리 안에서 이 나라의 역사 5,000년은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엮어온 것이 중국이었어요. 여전히 풀지 못하는 답은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거는요 중국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류사의 이런 복잡한 해안도시라고 하는 이 해안국가로 갈 수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있는 수 없는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는요, 중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저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저력을. 그런데 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답은, 마치 공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5,000년 역사 가운데 탁 잘리듯이 자기들한테 완 것처럼 중국의 고유한 5,000년 역사 가운데 풀지 못한 것은요, 바로 이 신에 대한 거예요, 신에 대한.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요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이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돼야 돼요. 중국 사회에서 공산이 만나졌다는 것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가지고 지금 만나지는
자기들도 예측을 못했던 왕조 5천년 세월을 가지고 있던 이 중국이 공산이라는 것 때문에 5천년 역사 가운데 전대미문한 중국의 통일이 그 불과 몇 년 만에 돼버렸거든. 빈군 중국이. 그리고 이게 지금 유지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하는 아주 중국 인류 전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답은 있다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 속에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 전체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인간들에 대한 관계, 인간과 인간과 생기는 것은 뭐 참 왕족들, 그 다음에 관리들, 백성들, 그 밑에 있는 뭐 천민들, 이런 속에 생기는 그 수많은 복잡 다답한 속에 5천년 역사 가운데 요 안에 뭉쳐져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되어지는 문제니까 이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병든 거, 뭐 기후 문제, 뭐 농사 짓는 거, 여러 가지 뭐 전체 이런 관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할 만한 내용은요,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 못 가지고 있는 게 신에 대한 거예요. 신에 대한 거. 이런 구조 속에 바로 이 답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중국 사람이 공산에 대한 내용을 답을 봤다. 요 내용은요, 중국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지. 인류 가운데 그 답을 받게 될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통해서 인류의 다른 분야에 힘을 쏟아내는 거예요. 힘을. 역량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량이 뭐냐니까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인도에 역량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지금 모델로서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의 인류사회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11조가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11조를 통해서 인류사회를 나타내야 될 그 어떤 방향성,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가장 덕을 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게 귀한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빗된 자세, 중국과의 관계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중국 사회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덕을 본, 11조에 대해서 가장 덕을 본 우리 한국교회고, 바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편은 중국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국가별로 대항해 보면은 반도국가 조그마한 데서 뭐가 힘이나 쓰겠어요. 5천년 역사를 비슷하게 걸어오면서 중국에서 흘러오는 그것 어쩌면 좀 이렇게 문화 중에서도 알맹이 문화, 인간 속에서 있는 그 인간과 인간 속에서 하는 그 알맹이 있는 문명에서는 떠나 있는 변두리 있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우리는 받아 묶고 하나의 국가로 5천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의 중심에서 보면은 참 오랑캐 중에 오랑캐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한글로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중국이 신에 대해서 답을 모를 때 우리가 신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진 거예요. 모델적이라는 게 모델적.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뭐냐 그냥 한 1세기 2세기 그냥 경제 부흥만 하다가 외치다가 로마 제국 멸망하듯이 그냥 스르륵 사라지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시대만 잘 되고 있고 내 아들 때나 내 후손들 때서는 아이고 뭐 그거 없어도 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요렇게 바라고 있는 지금의 현재 우리 조상들 된 다 조상이잖아. 지금 요런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시대를 몰라서 그렇지.
후손들에 대한 관계를 안 해서 그렇지. 연결하자면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누려가면서 다른 국가에 영향 줄 수 있는 국가 되어지기를 다들 바라고 있잖아요. 바라고는 있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없는 거지.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요소가 없는 거지. 그것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11조. 이미 교회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거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말로서 좀 구조를 한번 써봅시다. 이게 세 가지 구조를 우선 이야기하면은 11조의 적용에서 보면 적용으로 봐가지고 일단 적어놔야 이게 나중에 보고 이런 건 이제 좀 확인이 되니까 적용. 첫 번째는 인류가 이게 공동이라는 게 공통이가 공동. 인류가 공통적으로 창조주를 인정하자. 창조주 인정. 창조주 인정. 그 다음에 인류 공존. 이 11조 제도를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창조주는 인류 공존. 이건 뭐냐니까 약한 자를 겨냥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이거. 18세기 그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인문주의 발달로 인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튀치 나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뭔가 이론적으로 남이 모르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탁 나가지고는 주변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소위 말하면 그 어떤 지성주의, 인민주의, 인문주의, 대학, 학문,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서 경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산업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묻혀갖고 거기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그런 구조로 있다니까, 그런 구조. 응?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 위주로 산업혁명을 보는 게 아니라 공산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겨냥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겨냥. 응? 약한 자를 겨냥해서 공존이라, 공존. 응? 공존. 그 다음 세 번째, 인류 홍익입니다. 홍익. 응? 우리나라 구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대한민국 목사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일부라도 제가 붙이는 그런 것도 되겠죠. 즉 말하자면은, 이거는 홍익인간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듯이, 홍익인간이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있듯이, 선도자가 있는데, 선도자가. 그냥 있어가 안 된다, 이거지. 가만히 있어갖고, 이 11조란 말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11조 하면 된다 하고 가만히 있어갖고는 이 될 일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앞선 사람이, 앞선 나라가, 앞선 민족이 구호 외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중국 같은 나라도 큰 나라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앞선 나라가 안 보여줘가지고 지금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행선으로. 근데 여기 이제 답이 나와야 될 시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 빚진 자세로서 이 답을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적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신에 대한 답이, 아까도 신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랬는데 중국에 신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통되게 인정하는 전도서 올려 12장을 읽은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12장 11절에 했는데 창조주, 그렇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약한 자에 대한 모습들. 여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약한 자가 누구냐? 중국에 바로 도와야 될, 중국이 힘이 있고 11절에서 온 사회가 튼튼해진다 그러면은 중국은 바로 인도를 겨냥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직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그 구조를 중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국가적인 체제를 보여주면은 중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13억의 인구가 어떻게든지 막 이걸 바로 세우면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따라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만 깨워버리면 일 끝나는 정도로 중국만 바로 써버리면 중국의 영향이 제일 먼저 중국 사람들이 겨냥해야 될 것이 바로 인도 사람을 겨냥해야 돼. 인도.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향력이 없는 듯이, 그리고 전 세계 10억 인구가 넘는 인구가 중국, 인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시아에 있잖아. 그것도 옆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요소가 없어 그랬는데, 그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11조 제도를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한테 영향 미치려고 각오를 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면은 전 세계 인류가요, 중국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아니 그 사람들 구호하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인류사의 전체를 내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입으로 늘 말하던 대로 자기들의 바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중국이란 나라가 중심 국가란 말이에요. 중심 국가. 중국이란 나라가 그냥 뭐 중화민국 해서 이렇게 하나의 나라 이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저는 중화민국 하니까 비슷한 나라가 돼도 중국 사람이 중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 그게 중국이란 뜻이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방법을 쓰면 된다니까. 11조를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에서의 이 11조의 어떤 흐름에서 중국하고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북한 관계에서 남한이 북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 정치적으로요, 협상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북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동족이라 그래서 우리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북한 사람을요, 북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북한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정립해야 돼. 이게 남북의 통일 방법이라니까. 정치적으로 하면은 항상 앙금이 있어갖고 깨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또 깨지려고 막 그 어렁어렁 하거든. 그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 사회를 향해서 남한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 기능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많이기 때문에 요 11조 개념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사회단체마다 기부하는 것이 문화가 막 싹트고 말이죠. 기부를 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아니 11조 내야 될 그것 가지고 11조 내야 될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있는데 남들한테 해코지해갖고 버는 그 돈, 그것과 11조 낸다? 그 11조 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인데, 벌써 그런 범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범죄에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은 이 11조 낸 것 가지고 북한 사회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얼마나 그 힘이 나는 일이 되겠어요? 내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요거 소개하고 내가 마치려고 해요.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이 통합책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며칠 전에 온 거예요, 며칠 전에.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주간 묵상집 이래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내가 표현해놨죠. 2013년 6월 5일 총회장 손다리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 운동 10년 위원장 김동엽, 이분이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 이름 쫙 나와 있어요. 한 10사람 정도. 뭐 목사, 교수 뭐 이라고 막 쫙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리했다 이 말이지. 이제 자기들 이야기는 참 이거는 말이죠.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산하고 공산주의가 차이가 있다. 공산이란 것은 답이지만은 공산주의는 답은 아니고, 나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될 것 같고 안 될 것도 난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라. 이 공산주의라. 요 기도문이요. 저는 볼 때 주의라. 기도 주간 묵상집. 아니 민족과 치유하여 평화통일에서 할 일이 그리 없나?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내놓을 제안이 없나? 대안이 없어서 기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제안할 이런 내용 갖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갖고 책임 없이 그냥 기도 묵상집 이거 하나 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 내고 총회 이름으로 이런 걸 보급시키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이 치유되고 화해가 되고 평화통일이 요대로 해갖고 된다 하면요, 이거는 대단한 어떤 방법론이죠. 이건 방법이 아니라 공산주의다, 주의. 공산이 방법이라고 하면 공산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내 행동이 따라와야 돼. 국민들 전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방법이 제시돼야 돼. 그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늘 해오는 것, 가장 장점되어지고 가장 잘하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그 11조잖아. 11조.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관리하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대한민국은 이 11조에 대한 관리라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제키놓고 애들 손 두 손 모은 것처럼 요거 마치 저는 그래요. 간단해. 귀엽게 손 모으는 있는 정도지 이게 답이냐. 낙서를 좀 해놨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안 되겠나 보는데, 다음 시간 혹시 기도 11조의 신비 그거 이야기하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려는지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모델, 남북한의 통일, 그래서 중국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류 사회에서는 중국이 인도를 향해서 준비하면은 11조 환경을 준비하면은 온 인류가 따라오는 이런 모델이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11조를 통한 인류사회, 11조의 인류사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